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오늘이 그 3강째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일단 오늘은 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좀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첫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말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7월 달까지는 무조건 버티셔라. 예. 7월 달까지 버티시면은 이후에는 이제 더 좋은 환경의 증시가 도래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슈에 의해서 다소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괜찮은 기업들,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그 2,600입니다. 2,600. 예, 그 정도 가게 되면 우선은 지금은 긴축 그런 구간이니까 지난번에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30% 정도 한 2,500에서 600 정도 오게 되면 현금화를 하시고 나서 30% 정도 그 이후에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향이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기업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면 더 빠질 것이냐, 예? 아니면 최소한 뭐 하방 경기 확보할 것이냐, 야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타를 한다든지, 뭐 스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제가 이제 시향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6월달 뭐 급락 나올 때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단 그대로 기업이 괜찮다 그러면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주 동안 지금 최근에 7월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뭐 지금이 안 나온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예, 지금 순환매 반등이죠. 일시적으로 2년 전처럼 유동성 공급을 하는 시기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긴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좀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 회전율이 20년 이래 지금 최저치다라는 그런, 지표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슈에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뭐 지난주, 이번주,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그런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오늘 뭐 현대로템처럼, 예, 해외 수주를 받은 그런 기업들, 예,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한 테이프 또 꺾이면, 예, 반등이 안 나왔던 종목군들 돌아가면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전자 이제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MSCI 한국 ETF의 장기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달 지금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쭉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 팬데믹 때도 제가 아마 2020년도 3월 달 종합지수 1400선까지 밀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 시향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단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몰빵을 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풀 배팅을 한번 해도 된다. 예? 예,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여기서 터닝이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이 장기 지지선. 그러니까 2000년도 IT 버블부터 이어왔던 이 구간, 금융위기, 팬데믹,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는 이 매물 공백존까지 진입을 안 했습니다만은 혹여라도 만약에 지수가 이번에 2300까지 확인하고 살짝 이탈했다 지금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봐서는 뭐, 예,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더 투입해도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예?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2300을, 예, 이번 하락의, 예, 최종적인 그 저점 구간이다라고 일단 설정해놓고 나서 이 시장을 대응하시되 혹여라도 그 이하로 다시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놀랄 것이 아니고, 예, 거기서는 더 빨리 올라가요. 더 빨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만약에 저점을 깼다가 다시 그 순간적으로 깬다 그러면 연기금에서 아마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보시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코스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자 빼앗긴 2,600 고지 탈환을 향해서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만약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윈도 드레싱 효과 나온다 하면은 예, 뭐 2,450 정도 라인까지 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그 27일날, 28일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요걸 제가 원래 그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예,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2분기 잠정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알려진 내용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의 잠정 GDP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낮다 그러면은 약간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심한 소위 얘기하면 그 맥점 구간인데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8월 만기 전후, 그다음 8월 한 15일 중순 전후, 예,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한 2,500에서 2,600. 그러니까 지난 그 6월 달에 여기서 떨어질 때 개파락 나왔죠. 2,600 구간에서. 그죠? 예. 거기서 개파락. 그러니까 요 갭 구간까지는 예, 주가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또 연기금이 올해 주식 포트폴리오 그죠? 한 160조 정도 되는 그 정도 아마 그 수준 가격대거든요. 그럼 그 정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30% 정도는 일단 현금을 하고 나서 그것을 또 뛰어 넘어갈지 아니면 한 템포 다시 한번 누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만약 2,600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번 2,300은 완전 진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밀린다 하면은 다시 저점에서 세팅해가지고 이제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단가를 낮춰가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러분들 그 7월 5일부터죠. 이날부터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7월 5일부터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보다도 상승이 많죠. 상승이. 물론 지금 현재는 거래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예,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6월 말일 날 시장 2,300까지 막 급락 나올 때도 공개 방송을 들으신 유튜브 방송이죠. 그 회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이제 매수 구간이다. 예? 부채, 지금 강의 제목처럼, 그 구간은 개인들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 그 신용 때문에 이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라고 제가 그런 말 드렸는데, 예, 지금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있다. 단지 이제 주가의 탄력도는, 예? 리바운딩 속도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빠르다.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종목군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당분간 거래소의 이제 중대형 우량주는 좀 길게,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현금은 지금은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좀 가볍게 움직이니까 지난달에 다이어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름기를 쫙쫙 뺐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2,600 6월 말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찐 돼지가 굶주린 늑대로 돌변한다. 제가 그랬죠. 그죠? 예, 이겁니다. 이거. 이제 코스닥은 뭡니까? 거래소는 가자! 빼앗긴 2,600 고지 탈환을 향해서고, 코스닥은 이제 살찐 돼지가 굶주린 늑대로 변하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6월달 급락 나올 때.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움직이죠, 지금.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자, 7월 5일이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예,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전체 지수는 좀 찌글찌글 움직이는 듯 싶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속내를 보니까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막 수급이 실린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눈에 안 보이실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전문가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죠. 요놈 봐라, 요거. 예? 요거 지금 매집하네, 지금. 매집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7월 5일 구간부터 상승이 하락 종목군 수를 압도적으로 지금, 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시장이 지금 안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 이제 상승이, 물론 이제 거래소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약간 비탄력적입니다만은,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적이면서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 대비해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2배, 3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살찐 돼지가 굶주린 늑대로 변해가고 있다. 예. 딱 이렇게 제가 이제 딱 원래 딱 외치면은 뭐 좀 음악, 배경음악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안 나오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850 정도, 여기서 개파락 나왔을 때. 그죠? 여기서 악성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패턴 보게 되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간 쌍바닥 비스무리,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죠. 비스무리 하면서 여기엔자로 한 번 더 올리고, 예,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우선은 직전 저점 보시고, 다시 한번 최근까지 현금화를 좀 하신 분들도 재미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절대 급하실 거 없어요. 지금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만 손해다. 예?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최근에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오늘까지 아마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느긋하잖아요. 뭐 때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죠? 또 지금 또 뭐 펀드 매니저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8월 중순 지나면 이제 그 휴가가 이제 끝나죠.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도. 예, 그래서 이제 8월 중순까지 보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기 가면, 자,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죠. 우리 만기 전후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8월 만기까지는 거래소 2,600 전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50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일정 부분 여러분들께서 현금화 하시고, 하반기 약간 좀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장세를 준비하는, 예, 그런 또 지혜가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 이 밸류에이션. 제가 첫날도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예. 첫날 그냥 제가 왔을 때 그 2주, 3주 전에는 막 시장 막 그때 막, 예? 쏟아졌지 않습니까? 예. 강하게 제가 이제, 예.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또 돌아왔으면 또 이때 기회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지표를 다 보잖아요. 뭐 미국 경제 지표부터 우리나라 경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그전처럼 에너지가 좀 많고, 그죠? 기관지도 좀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하면은 12시간을 제가 쉼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죠? 코스피가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2,300이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PER이 선행포가 한 8.5배.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평균이죠. 지금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10년 평균 퍼가 17.5배입니다, 원래. 근데 이번에 빠졌을 때 거의 한 15배까지 빠졌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터닝포인트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저가다, 이제 주가가 싸다는 그런 인식이, 예? 미국도 좀 투자자들한테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 2018년도, 2019년도 이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큰 피해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낮았어요. 그때가.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10년 평균 PER 수준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PBR도 지금 1레벨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6월달 기준에 지금 약간 올라갔는데 이 PBR 수치도 올 연말에 이제 기업들 그 자산 재평가 이제 순자산 가치 재평가 하게 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자, 720. 지난달에 이제 저점 720이었는데 예, 그때는 PR 기준에서 23.4배였어요. 그러니까 12년 이래 최저였잖아요. PR 퍼 기준 했을 때도. 그죠? 예. PBR 같은 경우도 뭐 1.73배니까 PBR 같은 경우도 12년 이래 거의 뭐 최저점 수준이다. 그러면 앞서도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까 제가 MSCI 한국지수 ETF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도 장기 지지 맥점이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12년 이래 거의 뭐 저점 라인이다. 라는 그런 공통점이 나오고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아하 우리가 2300선을 이탈했을 때 6월 달이 지수 저점 구간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첫날은 어떤 지표를 보여드렸냐면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코스피가 20% 이상 하락 나왔을 때, 예,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 금융위 때도 그랬었고, 이번이 12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22년 동안 12달, 1년 이상 조정 나오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번 달도 지금 지나보니까 7월 달쯤 사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6월 달까지 하면 딱 12개월 조정이 나온 거죠. 12개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삼성전자 제가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 낙폭이 세 번째로 큰 구간이었더라. 그죠?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수 저점을 추정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면서, 그죠? 이렇게 시장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자, 오늘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급은 지금 막 찌글찌글하니까, 막 수급도 없어요. 지금 막. 그죠? 예. 근데 이럴 때가 또 기회란 얘기죠.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립니다만은, 원래 이제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이 개인들이 다 해피했을 때, 시장은 이제 다 해피해서 관심이 끊어졌을 때,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관심도 네이버 트렌드 들어가서, 예,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었고요. 근데 원래 또 지나고 나면 이럴 때가 또 기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기업이 더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증가를 할 텐데 일시적인 시장 하락에 의해서 예, 빠지지도 말아야 될 종목군들이 같이 빠져버렸어. 그것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던져서 빠진 게 아니고 지난달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무지막지하게 신용 들어갔던 물량과 스탁론 물량, 그 다음에 뭐 CFD 물량 이런 게 출회가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이 호재죠. 주식에서 이거보다 더 큰 호재는 없어요. 그죠? 단지 시장이 지금 약간 수급이 없고 그런 타이밍이 이 기업이 이제 언제쯤 움직일 것이냐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릴 뿐이죠. 근데 주가는 이제 엄청 싼 그런 기업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매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에 다른 거 단타하면서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시가총액 이제 이럴 때 1위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조정 이후에 예, 자 내년 가게 되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뀝니다. 작년에 여러분 재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예,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 발생했을 때 그때 막 급락 나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대장이 될 것입니다.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네들 대장 됐죠. 이렇게 큰 이번에는 중급 조정이 아니고 사실은 큰 조정이죠. 그러니까 22년 만에 삼성전자가 세 번째 낙폭이 큰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약간 폭락 수준의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 이럴 때 어떤 업종 및 종목 대장이 바뀝니다. 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 물려있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자들한테는 예? 그런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좀 가게 되면 길게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왕자 자리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다 아실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그 당시에 제가 야인시대 방송 나오면 5년 동안을 셀트리온, 그 당시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래소 상장했습니다만, 옮겼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에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4, 5년 동안 계속 얘기했죠. 결국 됐었잖아요. 지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청 1위입니다만은 이게 바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드리고, 그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연기금 매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매수도 안 할 것이다. 연기금은 오히려 이제 2,60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2,600을 못 살린다 그러면은 연기금은 최소한 지금 현재 금액 자리에서 만약 현재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한 10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 예. 그래서 연기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않은 것은 우선은 연말까지는 종합주가 정고점 돌파 못한다는 얘기죠. 못하고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2,600까지 보시고 하반기까지 보면 한 2,800, 900 정도 그 정도 가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닥은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그림 보시면 이거는 7월 20날까지 기준인데 그저께죠. 이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7월 달에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이제 안 나와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국내 기관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언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꺾일 때. 지난 시간 이번 주에 좀 환율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유로존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0.5% 11년 만에 금리 인상해 버렸죠. 예. 9월 달에도 아마 예상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달러는 약세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뭐 이번 달 말 가게 되면 이제 환율이 좀 꺾일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외인들 들어오겠죠. 외국인들도 지금 뭐 7월 달은 거의 간망이에요. 간망입니다. 때리지도 않고 뭐 매수도 안 하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 현재 누적이 올해만 지금 1,500억이거든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 쪽도 결국 매수를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예, 뭐 지금 개인들 매수합니다만은 워낙에 지난달에 놀래가지고 지금 뭐 큰 물량 매수 안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약간 차분하게 이제서야 좀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근데 뭐 기관 쪽에서 매도를 안 한다니, 기관 쪽에서. 예. 이번 주에는 기관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어제까지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뭐 공방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주식이란 것은 내가 10년 동안을 계속 손실 났어. 그러다 어느 이제 11년째 10년 동안 손실 난 거 한 번에 다 복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예? 예, 그런 맛에 주식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굵고 짧게, 주식은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예? 하다 보면 한 번은 먹습니다. 그게 한 방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돼버리는 계좌가. 예. 수급지 보시면요. 자, 2020년도 거래소는 일단 제외합니다. 그죠? 예, 거래소는 외인들 들어가니까 외인들이 또 많이 때렸어요, 거래소가. 2020년도 24조, 2021년도 25조. 그러니까 50조 원을 때렸어요. 작년, 재작년. 기관들은요, 64조 원을 매도했고, 기타 법인은 간망. 그죠? 코스닥이 중요한데, 코스닥은 작년, 재작년 외인들은 안 때렸고, 기관하고 기타 법인에서 많이 때렸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6조 원을 매도했어요. 2년 동안. 이거 어마무시하게 때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올해,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그것도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하반기 지금 접어들었죠? 자, 3분기 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때려. 근데 올해는 외인들이 때리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이거 뺀 것은 외국인들이 뺀 거다, 외국인들이. 물론 기관도 뭐 2조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만, 근데 연기금은 또 매수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기타 법인도 한 1조 4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기관하고 기타 법인은 사실상 그 매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달까지인데, 7월 달까지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럼 8월부터 다시 코스닥도 매도를 할 것이냐? 뭐 8월까지는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기타 법인도 더 무지막지하게 때리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을 이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반기에는 기관들이, 예,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상반기에 좀 때렸고 작년, 재작년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해도 매도만 안 해도 매수를 안 하고 매도만 안 해도 이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뭐 시장이 전체 지수가 안 올라가도 종목별 그 수익률 게임은 아주 가파르게 움직여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2년 동안 개인들이 결국 이제 27조 2천억 매수했고 2021년 근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7조 2천억이니까 거의 34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좀 올라와서 지금 350 되려나요? 그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때렸어요. 이 정도 때렸으면 제가 봐서는 경험적으로 추가적인 매물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어차피 지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빠진 겁니다, 지금.
예,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도.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다음 보시면,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나스닥은 2000년도 IT 버블 고점 구간을, 예? 예, 그 전에 일단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코스닥 보세요. 이 밑에 하단 보시면, 예, 요게 이제 표시하는 게, 여기가 그 최대 매물 구간이에요. 최대 매물 구간.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만 들어오면서 이 2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이 최대 매물 구간에서 코스닥이 계속 얻어맞다가 2020년도에 이 최대 매물 구간을 여기서 돌파를 한 겁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작년까지 살짝 올랐고 이 트렌드, 이거 연봉입니다. 연봉. 트렌드 상단에서 지금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이 20년 동안 돌파 못했던 최대 매물 구간을 2020년도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래 고리다 장대 양봉으로. 그러면서 이제 2년째, 지금 현재는 또 이번에 지지 구간이 최대 매물표 돌파하고 매물 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서 하단 트렌드의 지지 구간이죠. 그죠? 그럼 기간에 여기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 동안 때리는데 기간, 기타 법인, 외인들이 이쪽에서 앞으로 내년에 코스닥 매매를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언젠가 또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 때릴까요? 이미 지금 전체 코스닥 현재 시가총액이 10% 매물을 때렸습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연수로, 기간적으로 3년 동안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코스닥은 최대 20년 최대 매물벽을 돌파한 상태 지금 눌림을 주고 있죠. 내년에는 만약에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야. 또 아래꼬리 다이가 더 올라오겠죠. 코스닥도.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음봉입니다만은. 예. 올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년에는요, 3년 때렸으면 기간 외인들,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요, 예, 아주 가파르, 왜? 이미 이제 매물 공백 구간에 진입해버리면, 나스닥이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예, 엄청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그런 패턴은 아니고, 지금 혹여라도 이번에 손실 많이 보신 우리 그 시청자님들, 아니면 그 주린이 분들, 예, 제가 이제 뭐 희망 고문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은 원래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아주 죽을 것처럼, 예? 아주 그냥 그 궁지에 몰아넣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번에 또 올라오는 데 코스닥 시장이거든. 그래서 그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약간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예, 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저점일 터닝 나왔던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 막 나스닥, 다우지수, 그런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뭐 S&P라든지, 그죠? 예, 미국 선물지수 같은 거 우리가 보는 거고. 요거만 보세요. 그냥 뭐냐. 작년까지 이제 미국 시장 막 성장률 급등 나왔을 때 테슬라도 마찬가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아시죠? 돈남원이라고. 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입니다. 예. 예, 이 양반이 이분이 이제 ETF 이제 펀드 뭐 엄청 자금 엄청 몰렸었죠. 그래서 지금 한 12개인가 작년에 이제 뭐 성장주 유지는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시장 나오면서 완전 원위치 해버렸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펀드 하나가 6개월 만에 지금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 물론 이제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아크 인베스트 ETF 보시면 이 결제 관련, 예? ETF가 작년에 급등 나왔다가 작년 급등 나왔던 그 자리 이하로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빠질 자리가 없죠, 이제 기술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아마 펀드 모집액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 혁신 펀드죠. 아크 인베스트. 이게 테슬라가 들어가고 막 엔비디아라든지 막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아마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예, 한 번에 그냥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처럼 급등하기 전 단계까지 왔고 거기가 또 기술적인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가 지금 괜히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얘네들도 지금 원위치 해버렸어. 원위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요 펀드 5개만 보시면
미국 시장이 왜 반등이 나왔고 왜 고점이 나왔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아크 인베스트 ETF 중에서 이제 주요 5개 펀드 중에서 이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 펀드는 덜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 네, 얘네들은 코로나 저점까지 안 빠졌습니다. 지금 200주선에서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을 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도 이번에 코스닥 하락폭 대비해가지고 크게 더 안 빠졌어요. 걔네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얘기죠. 네. 덜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바이오인데,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어떤 놈이 또 강하게 나오는지 또 봐야 돼요. 그죠? 유전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모더나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업종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 우리 시장도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차트를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빠진 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봐도 못 갑니다. 못 가요, 이거. 기술적 반등 5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오른 폭만큼 이제 행보 조정이 나옵니다. 박스권 행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장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시청자님들.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다음! 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올해 한국 증시 대전망해가지고 배워서 한다 또 1월 초까지 아마 12월 말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제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미국 지고 중국 뜬다 했어요. 올해는 미국이 지고 중국이 뜬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계속 올라갔고 중국은 요거 이제 그 작년부터 중국 계속 행보만 했었다니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박스권 행보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또 보여드렸죠. 이 그림을. MSCI 선진국 펀드 로고 핵심 추세도. 이거는 이제 미국 주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13년 동안을 계속 오른 거야. 작년 연말까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그림 보여드려서 이제 저항입니다. 12년, 13년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지고 중국 뜬다 이런 말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중간 지지 맥점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로 또 이탈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미국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밀릴 가능성도 높고 행보, 최소한 몇 년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건 MSCI 신흥국 펀드죠. 자, 2008년도 미국 반등 나오고 신흥국 주가도 금융위기에 반등이 나오면서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완전 행보가 틀려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전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행보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2007년도 고점 주고 금융위기 빠지고 다시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13년 동안 행보만 했어. 미국은 계속 오를 동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MSCI 그 신흥국 펀드 이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13년 동안 행보만 하다가 2020년도 코로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제 한번 돌파해 다시 지금 원위치 했거든. 그 전까지 13년 동안 행보를 했는데 이거 깨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깨기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요번에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여기서 조정 끝나고 여기서 지금 지집니다. 여기서 N자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아니, 미국은 13년도 올랐으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고, 다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5월부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예? 이번 달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 상해 지수는 V자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 예상대로. 그죠? 4월 때까지 같이 조정이 나왔다가 V자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4월 고점을 돌파하고 중국은 이번 달에 미국이 좀 반등이 약간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니까 제 시향은, 제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시향은 저는 뭐 올 하반기 내년까지 유지한다 봅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2020년도, 2021년도는 미국을 선두해가지고 유로존, 영국, 우리나라, 멕시코, 러시아 이렇게 따라 움직인 거죠.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는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꺾이고 유로존, 영국, 그다음 우리 따라서 같이 꺾이고 그다음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중국 수출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다음. 그럼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아서 지금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긴축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지금 뭐 2.5%야.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지금 3.6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지금 5.5야. 중국은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명이 대졸자가 쏟아집니다. 1년에. 매년.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대졸자가 쏟아져요. 근데 지금 올해가 시진핑 집권 2기 마지막 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3.6인데 중국이 5.5야. 이거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1,000만 명씩 그냥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의 부동산은 이제 올해 고점이 나왔어요. 제가 봐서는.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부동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죠? 장당히 금리 역전 얘기하면서, 예, 이제 서서히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준에서 34개 대형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어떤 기준을 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이 40% 떨어졌을 때 주가는 반토막 났을 때 그런 경우를 가정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의 부동산이 최소한 2회 조정이 나오면 30% 이상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언제냐? 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개월에서 2년 정도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집을 알아보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부동산이 꺾였어요. 꺾였습니다. 왜? 2015년도, 16년도 1년, 2년 만에 거의 100% 올랐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중국 정부에서도. 그냥 작년에 그냥, 헝다그룹, 부동산 1위 기업이 파산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은 이제 긴축 들어가죠. 물가 너무 높으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3.75인데 아주 여유가 있어요. 지준율도 지금 11%입니다. 인민은행.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3.75인데 올 하반기나 내년 1분기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저는 한 3.2%, 0.5% 이상 더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미국은 더 금리 인상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 강화, 중국은 긴축 완화죠. 그러니까 돈이 중국으로 쏠리는 거죠. 예. 그러면 뭐부터 부동산 경기, 뭐부터 활성화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하게 되면. 예. 부동산하고 여러분, 부동산이 거의 GDP 대비 한 18%, 2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GDP 대비해서, 전체 GDP 대비해서 가장 많죠.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OECD 우리가 1위입니다만은 대부분 그때 부동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하고. 그러면 중국도 이제 올해가 이제 시진핑 정부 2기 마감이잖아요. 11월 되면 또 3기 또 출범하는데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경기 부양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실업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중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한 4% 초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중국 주가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예. 제일 먼저 할 것이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죠. 내수 소비 활성화 시키려면. 왜냐하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하고 이제 유럽 경기도 좀 찌글찌글 하니까 그럼 내수 이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내수를 부양해야 되죠. 근데 중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소비 품목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자동차죠. 이것도 이제 할부로 사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소비.
반도체, 전기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많이 빠졌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하반기에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팔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 기자재, 장비 쪽 이런 쪽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설사 여러분들 건설 철강 지금 주식입니까? 예? 동국제가 현대제철 지금 PER이 그냥 2배, PBR 0.4배인데 너무 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그들 기업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그들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너무 그냥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어차피 빠진 거니까 예, 또 그들 종목만 빠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거의 한 4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좀 기다리는 것도 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반기 이제 중국 말고도 어떤 또 지금 워낙에 막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큰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굵직한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면 예상이죠. 먼저 이제 물가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8월달 가게 되면. 그죠? 인플레이션 꺾이고. 이것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가를 그냥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긴축 완화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지금처럼 빅 스텝을 밟아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베이비 스텝만 밟아 나가도 시장을 한호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호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지표도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 뭐 이런 얘기 하죠. 물론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난달에 이제 전 세계 4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재건 준비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있고 그게 뭐 지금 한 1,00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죠? 예. 그리고 예, 사우디 네옴 시티 개발 이것도 640조. 예, 사우디도. 근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투자 보류하겠다. 뭐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 투자 보류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지금 상반기에 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는 겁니다. 계획 철회가 아니고 좀 기간을 좀 연기를 하는 거, 딜레이 시키는 거죠. 결국 이제 투자는 또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1,200조 인프라 투자 작년에 이제 의회 통과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가가 뭐 작년하고 지금 또 원자재가 가격이 막 배 이상 뛰었는데 예? 바로바로 하겠습니까? 좀 기다리겠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4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12월 연말로 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연말 쇼핑 시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죠. 그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지금 예, 뭐 2달 넘었잖아요. 아직 3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 부처 장관 다 임명하고 나서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책 관련 급등 나오죠, 여러분들. 뭐 CVD 관련 종목군 창투사라든지,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찌글찌글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미리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신용도 많이 털렸고, 그럼 시장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호재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기업도 뭐 실적도 괜찮은데 시장 밀리면서 밀렸던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수급 들어오고 좀 안정화되면 또 정부 정책 나오게 되면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제 출범한 지 지금 뭐 3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출소하고 나서 그죠? 가석방 이후에 바로 그냥 얘기한 게 뭡니까? 삼성 바이오 사업 제2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했다. 투자에 발표했죠. 그죠? 삼성의 바이오 빅피처, 백신, CDMO 쳤죠. 그죠? 이건희 회장께서 뭐 15년 전에 제약바이오로, 바이오로 애니컬 신화를 세우겠다, 다시. 그랬는 게 그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선친께서도 그렇게 외쳤고 그 작품이 나왔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이 이어서 또 바이오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알짜 기업들이 많아요.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왜? 그런 기업들은 지금처럼 호재가 없으니까.
네. 이거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요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근데 지금 막 일부 종목군들 막 반영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뭡니까? 신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에요. 민간 주도 혁신 성장. 민주성이죠. 민주성. 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고. 그게 뭡니까? 그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지난달에 그 뉴스 보셨죠? 뭐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대기업들, 주요 대기업이 한 1,00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발표했죠? 예? 이제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제 그 여당의 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 규제개혁 얘기를 14번이나 얘기하고, 예, 한덕수 뭐 총리께서도 지금 막 계속 규제개혁 얘기하고, 대통령도 규제개혁 얘기하죠. 왜?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유보금이 140조가 된다고 그러죠. 네, 엄청, 현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왜?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것도 이것도 뭐가 있어요? 네, 규제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해줘야 네? 투자를 할 텐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도 그렇고, 예?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각 장관들도 규제 개혁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규제 개혁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이런 데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한덕수 총리. 자,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도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은근히 정부를 압박하죠. 규제 개혁 한 번 해야 된다. 예, 규제 개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요건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왜 바이오 사업에서 이건 진리거든. 이건 진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중에 물론 시스템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근데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쪽은 뭐 거의 뭐 세계 1위 기업이니까 삼전이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예. 그 CEO께서 직접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첨생법이 국회 통과했잖아요. 2018년도에 첨단 재생 의료법. 그죠? 예. 2월 때 통과하고 나서 2019년도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21년, 3년이 지났잖아요. 그 후속 지금 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공개방송에 잠깐 언급을 몇 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은 CDMO 쪽으로 삼성전자, 하다못해 롯데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롯데그룹도 지금 투자한다 그러죠. 이번에 지난달에 OCI도 뭐 부강약품의 지분을 1,500원 인수했죠. 그것도 2만 원대. 주가는 지금 10,000원인데. 너나없이 막 뛰어들죠. 뭐 코롱, CJ, 예? 다. 예. 규제 개혁. 첨생법이 국회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랬듯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규제 개혁을 해 나가면, 그래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관련 수혜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 달에 12월 30일 국회에서 뭐 통과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 CVC죠, CVC. 그죠?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그동안 이제 금산 분리법 때문에, 그동안 그 20년 동안 이게 규제에 막혔는데, 이제 지주사들도, 예,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처럼, 예? 구글처럼, 우리나라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죠? 뭐 기술력도 뭐 이제, 뭐 M&A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부회장도, 예, 올해는 큰 대형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벌써. 우리 막 개인들은 막 주린이보다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재료가 이제 하반기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 이미 시장은 빠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규제에 묶여가지고 여야 개혁 필요하다. 그죠? 4차 산업시대에 이제 규제 개혁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식약처도 지금 규제 개혁 신호탄 쏘고 있다. 드론, 로봇, 택배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시장에, 예? 지금은 여러분들 막 찌글찌글해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럽니다만은 하반기 가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을 부채 역습이 던진 저가 매수 기회. 그죠? 제 2년 전에 이제 부채 복수가 몰려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그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다는 얘기죠. 기회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목을 좀 저점이 지금 어차피 밀었으니까요. 밀기도 뭐 적게 밀었습니까? 폭락 수준까지 민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장을 겨냥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리에 들어가자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25년 장기 핵심 추세도 보게 되면 이번에 2300 구간이요. 딱 이 자리입니다. 괜히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지금 딱 지지하고 지금 터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2300 다시 한번 노크를 해. 깬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하단은 오래 머물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2600 전후 정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30% 정도 일단 현금화 하셨다가 그 다음에 시장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고 코스닥은 850 전후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제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2,900까지 봅니다. 이 상단 추세 저항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요일 때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게 단기 급락이 나와버리면 절대 외봉으로 안 죽어요. 예? 예, 그런 세력들이 다시 한번 털고 나오기 위해서 쌍봉 아니면 들림 쌍봉, 그러니까 오른쪽 고점까지 올리는 그런 쌍봉까지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죽여버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하반기까지는 한 2,900 전후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 또 한번 누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종목을 이렇다 다 구분하시면서 지금은 아마 그 가을까지는 계속 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개탁금도 이번에 많이 줄기도 했고, 물론 신용도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좀 새로운 필요 수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더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 고객탁금이. 그렇다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환율 영향에 의해서 이제 변하니까,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만기 지나고 나서, 찬바람이 약간 이제 불 때, 그때 아마 기관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 자금은 좀 짧게 좀 끊어치는 전략으로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못한 얘기는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유튜브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